삼성전자는 아까 1.5%대까지 좀 밀어 올리더니 근데 오늘 양봉 마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노사 갈등이 좀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근데 오늘 지금 5월 19일입니다. 19일 화요일이고 이제 파업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중노위에서 하는 2차 그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글쎄 한번 봐야겠죠. SK하이닉스는 노조 이슈도 없는데 왜 음, 떨어질까요? 차익 실현일까요? 다른 음. 종목 보니까 불안하네요. 아, 네, 후원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노조 이슈도 없는데 왜 떨어질까요? 차익 실현일까요? 다른 종목 보니까 불안하네요. 불안하겠죠? 네. 근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 파업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 하이닉스 발 파업이 참 사실 크긴 크잖아요. 네.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한 4일 정도 밀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15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 15일 날에 한미반도체, 이 SK 하이닉스의 이제 가장 대장주죠. 제일 이제 큰 이제 그 거래처라고 하기엔 좀 너무 좀 작아 보이고 장비 공급사 중에 하나의 한미반도체가 이제 어닝 쇼크가 한번 터졌습니다. 네. 이 영향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어닝 쇼크가 뭐 예를 들어 그냥 공급사라서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반도체 AI 반도체에 좀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HBM 장비 대장주잖아요. 한미반도체가 HBM 장비 대장주이자 SK 하이닉스의 핵심 파트너, 네, 핵심 파트너의 한미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야말로 좀 충격적인 어닝 쇼크가 터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어닝 쇼크가 터졌어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오히려 기대를 했었지 어닝 쇼크가 터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진 못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7%나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반도체에 대한 좀 영향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그동안 시장은 좀 HBM 없어서 못 판다. 또 이제 장비 불이 나게 지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제 막상 좀 뚜껑을 까보니 좀 기대치보다 한참 모자란 숫자가 찍히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I 반도체 붐이 좀 과열됐던 거 아니야? 숫자가 좀 덜 찍히네? 라면서 지금 AI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좀 믿음이 좀 의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은 또 중동 리스크 재점화, 그 다음에 또 미국 금리, 환율, 뭐 급등, 뭐 이런 좀 거대한 좀 매크로 타격을 좀 맞았죠. 네, 이렇게 좀 시장의 판때기가 좀 자체가 흔들리면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개별 기업의 호재나 반사 이익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그동안 좀 수익이 가장 많이 났고 덩치가 커서 좀 현금화하기 좋은 주식, 그러니까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좀 상위 반도체 대장주, 네,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이 외인 포지션이 좀 많았어요. 외인 포지션이 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좀 기계적으로 익절 물량을 좀 쏟아내면서 현금을 좀 지르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외신에 이제 따르면요.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마이크론까지 지금 엔비디아의 루빈 공급망이 합류가 되자 엔비디아가 이 SK 하이닉스의 이 HBM4 좀 초도 출하량을 그러니까 계획을 당초보다 한 20에서 30%가량 좀 하향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그게 이제 베라 루빈이죠. 이 베라 루빈 플랫폼에 냉각 시스템 결함이 좀 발생이 됐다는 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각 문제로 좀 칩 문제가 지연이 되면서 독점 공급처였던 이 SK 하이닉스의 HBM4 납품 스케줄에도 좀 전면적인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 가장 좀 뼈아픈 건 시간이죠, 시간. 네. 시간. 그러니까 냉각 결함 때문에 엔비디아 루빈의 좀 대량 양산 시점이 3분기 이후로 좀 늦춰지는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말씀하신 대로 수율을 좀 60%까지 좀 바짝 끌어올린 삼성전자가 좀 공급망에 진입을 할 좀 시간적 여유를 벌어버린 겁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이제 파업을 또 많이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이제 불안감이 생긴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전이 일단은 뭐 노조 리스크로 주가 전체를 좀 끌어내리기도 하니까 뭐 덩달아 좀 같이 떨어지는 감도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는 지금 삼성 파업으로 인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같은 리스크를 언제 겪을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참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사실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네. 뭐 워낙 신고가이기도 하고 사실 지지라인을 말하는 것도 웃긴 게 지지라인이 매물대가 그나마 쌓여있는 데가 여기 구간이잖아요. 100만원대, 100만원 초반대 여기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는 지지라인이 거의 없는 구간이라서 뭐 이제 지지라인이 많아지면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여기까지 밀린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뭐가 좀 이렇게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캔들이 좀 만들어져야 이게 박스권 뭐 얘기라도 하고 뭐 상단이 어디니 하단이 어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주구장창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좀 가져갈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 달 전에는 목표가 160만 원이었는데 목표가가 한 달 전에 고작 100만 원대였잖아요. 고작도 아니야 사실 100만 원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100만 원대였었을 때 목표가가 16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200만 원을 이미 찍었고 지금 170만 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200만 원 이제 넘어가 버렸으니까 무슨 지금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다음 목표가는 막 320만 원 뭐 이렇게 본다고 좀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어디 한번 좀 지켜보시죠 같이.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왜 수익을 못 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대박 정보 전달드려 볼게요.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식창 보면서 한숨 쉬셨죠? 남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내 종목만 파란불일까 자책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봤고 한때는 수억 원의 자산을 시장에 반납하며 밤잠 설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피눈물 흘리며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시장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뉴스, 우리가 읽는 리포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설거지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억을 날리면서 터득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총 3가지를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금융권 블랙리스트의 실체예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 리포트 나오면 가슴 설레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리포트 나온 날부터 주가는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관들끼리만 돌려보는 퇴출 명단, 즉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개미들에게 사라고 부추기면서 뒤로는 자기들 물량 정리 중인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종목이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만 알아도 손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금융권 블랙리스트 확인 방법 공유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들의 수익 잔치에 밑거름이 되게 두실 건가요? 절대 안 되죠. 기관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정보가 늦은 개미들입니다. 제 자료에는 내 종목이 현재 기관들의 설거지 타깃이 되어 있는지, 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법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량의 미세한 변화와 창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엑시트 신호를 읽어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실패 보고서를 통한 역발상 전략이에요. 남들은 성공담만 말할 때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5억의 손실을 내고 시장에서 다시 10억을 가지고 오게 된 저의 실패 보고서를 공유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왜 망했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50페이지 분량으로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저에게는 5억짜리 자료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최소 1억 원은 아끼는 거예요. 남의 성공담보다 제 처절한 실패담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딱 잡아드릴게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보물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에 있습니다. 왜 제가 하필 그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했는지, 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희망 고문에 빠졌는지를 분석한 이 자료는 여러분의 실패 유전자를 수익의 유전자로 바꿔드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 패턴이 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포털 메인에 뜬 호재 뉴스 보고 설레셨죠? 그거 사실 세력들이 물량 넘기려고 돈 쓰고 뿌린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세력이 일부러 찌라시를 뿌리는 건지 아닌지만 걸러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뉴스에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속고 살기 싫으시면 이제는 이런 패턴을 파악해서 데이터로 대응해야 해요. 매일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는 단독, 세계 최초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에 속아본 적 있으시죠? 기사를 보자마자 부랴부랴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사자마자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사실 그 뉴스의 상당수는 세력들이 돈을 주고 뿌린 유료 광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호재와 세력이 뿌린 가짜 뉴스는 명확한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는 시점의 거래량 패턴, 공시와 기사의 시차 분석, 특정 세력과의 상관관계, 이 세 가지 기준만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력의 설거지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뉴스를 뿌리는 타이밍을 역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에요. 지금 내 종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뉴스가 가짜는 아닌지 불안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등대 없이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제가 매일 자기 전까지 다음날 시초가의 급등이 나올 종목들도 선별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종목까지 공유해드리니까 화면의 번호로 꼭 매수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니까 일단 당장 내일 시초가 종목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계좌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선착순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